이제 하이라이트 1억으로 이제 500만 원 말세 만드는 다가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다가구. 왜냐? 비과세. 6천이 다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매달 100만 원만 받아도 좋은데 500만 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잖아요. 다음 물건은 시간이 흐를수록 돈이 되는 빌라 물건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빌라예요. 여기도 이제 거의 포인트가 다 있어요. 모아타운 선정, 중화역에서 도보 5분인데요. 요즘에 이제 빌라 보면은 대부분 전세 사기 때문에 그 선순위 세입자 있는 물건들이 많은데 이제 소유자 점유한 게 찾기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소유자가 점유하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권리 분석에 이상이 없다. 네, 그리고 이 물건이 2019년식이에요. 그러면은 5년이 조금 안 됐죠. 네. 거의 신축이네요. 그러니까 신축에 가까운 그런 물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여기 우리들 하우스 여기인데요. 여기서 출발해서 지하철역까지 도보로 5분 걸리고요. 여기 중화동을 또 모르시는 분들도 살짝 계실 수 있는데 스타벅스가 있어요. 네. 스타벅스 파리바게트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 그런 상권이겠구나 이제 좀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약간 번화가에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번화가에 있는 신축이다. 그런데 이 물건이 하늘색 보이시죠? 예, 여기가 다 뭔가 재건축이나 뭐 재개발이나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물건은 바로 여기 이 물건인데 얘는 모아타운에 선정된 지역인 거예요. 이제 모아타운에 이미 선정이 됐으면 좀 가격이 이제 비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건데 이제 모아타운이 뭔지 또 모르실 수도 있고 또 중화가 모아타운에 선정됐는데 얘가 진행상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중화 모아타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동의율 80% 초과달성, 조합 설립 임박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요. 예, 여기 보시면은 지금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향후 이 구역 아까 전에 우리가 중화역 바로 아래쪽에 우리 동네 여기 있었잖아요. 예, 여기가 2-7구역이래요. 그래가지고 향후에 이렇게 발전할 것이다. 예, 이런 그림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중화 2구역. 그래서 이제 원래 모아타운이 선정이 되면 이미 가격이 조금 비싸질 수가 있는데요. 이 물건은 아직 그런 가격이 반영되지 않은 물건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네이버 매물에 보시면 29제곱, 우리가 지금 44제곱인데요. 29제곱이 지금 3억 5천에 매물이 나와 있는데 이 물건은 최저가가 3억 2천이에요. 그리고 조회수가 작아요. 아직 사람들이 아파트도 안 팔리니까 빌라를 할 생각을 아직 못 하실 수 있다. 그래서 빌라를 아직 검색을 많이 안 하셔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빌라 가격 치고는 3억대니까 조금 비싸다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물건의 또 포인트는 뭐냐면 그냥 44제곱이 아니라 이 복층이 있어요. 복층이. 이 복층이 여기 면적에 안 들어간 거예요. 여기 보시면 복층 같은 경우는 제시외 뭐 이런 걸로 나와 있는데 복층이 안 들어가 있어요. 29제곱이 3억 5천인데 그럼 얘는 복층에다가 방 3칸이고 44제곱은 그러면은 이쪽 지역에 있는 다른 물건을 봤을 때 시세가 거의 한 3억 9천 정도 나오더라고요. 3억 9천? 예. 그러면은 지금 더 작은 평수보다 더 싸게 조금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 모아타운이 선정됐다고 해서 이제 아까 전에 막 그림 좋은 아파트 있었잖아요. 뭐 새로 이렇게 지을 것이다 조감도 이제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시간이 돈이 되는 빌라 이런 물건을 투자할 때의 포인트는 시간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느냐 이거를 제일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무슨 시간 리스크를 해지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왜냐면은 물건을 샀는데 만약에 지금 저게 3억 8천 시세인데 제가 막 3억 5천 주고 샀어요. 근데 세워라 내워라 나는 모아타운 진행돼서 아파트 하나 받으려고 이거 산 건데 계속 진행이 지지부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저 돈으로 다른 물건을 투자하면 그쪽에서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 물건은 좋은 수익을 얻으려면은 아파트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별로 투자금이 안 들어가게 세팅을 하면 기다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게 신축이고 방 3칸에 복층까지 있었잖아요. 전세가 거의 3억 정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투자금이 다른 만약에 일반 매입으로 뭐 4억에 산다라고 한다면 1억 이상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1억 이상 여기 돈이 들어갔는데 진행이 안 돼요. 그러면은 이 1억으로 다른 데 투자할 걸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투자금을 좀 적게 해서 경매로 낙찰받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리기에 괜찮다. 예, 그리고 이런 물건도 똑같이 아까 전에 우리가 아파트나 오피스텔 본 것처럼 매매나 전월세 거래가 꾸준하게 계속 일어나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는 이미 지정이 돼서 어느 정도 피가 붙었을 거예요.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지정 전에 이런 물건들은 이제 임장을 하시게 되면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모아타운하고 신속통합기획이 수시로 이제 우리 지자체에서 공모를 하면 되는
되는 거거든요. 아, 나 아직 투자 못했는데 나는 더 이상 기회가 없나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기회가 있다. 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수시 공모해가지고 지금 2026년도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이제 임장을 하시면 지정 전에 아직 피가 덜 붙은, 피가 안 붙은 그런 물건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지정 후라고 해서 지금 현재 물건이 지금 여기에 있는 물건이지만 만약 여기가 다 지정돼서 아파트가 돼요. 그럼 이 사람들 또 어떻게 해요? 철거돼서 이전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뭐 빌라를 잘 안 사고 파는 이런 시기에 만약에 여기가 피가 비싸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동네에 조금 신축에서 준신축의 물건을 사서 좀 전세 세팅해서 조금 투자금 적게 이렇게 세팅한 후에 이분들이 다 이전할 때 이걸 바로 풍선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사를 나와야 돼요.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다 이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집이 없으니까 월세 가격도 오르고 전세 가격도 오르고 또 매매 가격도 오르니까 지정된 물건이 아니라도 그 주변에 있는 물건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런 물건을 하실 때는 임장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하이라이트 1억으로 이제 500만 원 말세 만드는 다가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이 물건입니다. 1억으로 500? 네. 혹시 여기 아세요? 대전 유성구 정동. 유성구는 유명하죠. 아, 유성. 그렇죠. 거기는 노는 곳. 유성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유흥가를 떠올리는데요. 여기는 네. 색깔 보이시죠? 여기 유흥가가 아닌데요? 네, 색깔이 어때요?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은 공장 지역. 그치. 공장 지대라는 건데요. 맞아. 네네. 맞아. 예, 여기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가 다 파래요. 오. 네, 다 파란데 여기 보시면 대전세종연구원, 삼성정밀화학연구소, 엔스코, 뭐 삼성대덕연구센터 여기가 바로 대전의 대덕연구단지라는 곳이에요. 이 한가운데 있는 연구원들 특화된 그런 매가가 동네다. 좀 받쳐주겠네요, 그러면. 매가뿐만 아니라 연구원들이면은 어때요? 월세를 밀리지 않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경매물건에서 다가구 검색해서 전국을 보시면 대전이 제일 많아요. 대전이 다가구의 완전 성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가구 임장이 궁금하시다. 그럼 대전만 돌면 돼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뜨문뜨문 나오거나 또 입지가 안 좋거나 그다음에 월세가 떨어지거나 이런데요. 대전은 월세 수익도 좋지만 입지 좋은 곳도 많이 있어요. 근데 가격이 싸요. 예, 그래서 지금 다가구가 필요하시다. 그럼 대전 임장을 하시는데 전민동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작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검색했는데요. 한 번도 경매를 나온 적이 없어요. 일단은 너무 수요가 괜찮은 동네다. 그리고 오케이. 매물이 지금 전민동에 2개가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는 다중주택이에요. 그런데 이건 다가구라서 이제 요거를 갖고 나왔는데요. 이것도 이제 제가 이 물건을 갖고 나올 때 약간 말씀을 드릴까 말까 이 물건을 고민한 게 뭐냐면 1층은 계단실이고 현 일부 근린시설이 1개가 있어요. 그리고 2층은 다가구 4개, 3층 다가구 4개, 4층 다가구 4개 있는데 5층은 근린시설 2개인데 지금 4개라고 나와 있어요. 쪼갰네. 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방쪼개기라고 해서 약간 위반의 그런 소지가 있는데 현재 위반 건축물은 아니에요. 근데 이 물건을 말씀드린 이유는 다가구는 이런 물건이 거의 80% 이상이에요. 요즘에 신축하면은 다 이렇게 신축을 해요.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월세 백반이나 소투스에서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가구라고 하면은 이런 거는 위반이네 하고 이런 물건들을 다 패스할 수가 있는데 이런 물건들이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임장 가시거나 아니면 경매 물건을 보시거나 오래된 구축 제외하고는 이런 물건들이 거의 90% 이상. 그런데 다가구를 잘 모르신 분들 아니면 요즘의 현황을 잘 모르신 분들은 이런 물건을 또 다 패스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요즘 트렌드를 조금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물건을 아예 안 보시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가 있어서 제가 이 물건을 이제 갖고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위반은 아니지만 만약에 나는 위반인 게 싫다 그러면은 막으면 돼요. 도면을 보시면 2, 3, 4는 똑같은데 5층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 문 있잖아요. 문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얘는 2층은 4개인데 5층 같은 경우는 여기 문을 없애가지고 이제 준공 승인 받을 때 2개로 맡았고 아마 지금은 여기 문 달아가지고 4개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럼 여기를 이제 벽으로 막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44, 16에다가 1개가 있으니까 17개예요. 17개? 17개. 그래서 일단은 이제 수요가 괜찮은 그런 입지에 있는 걸 보셨고 그 다음에 17개니까 또 어마어마하다. 네. 그러니까 30만 원씩만 받아도 월세가 500이다. 이게 어떻게 여기를 30만 원으로 봐요.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신축 아닙니까? 신축. 18년식. 시세를 잘 모를 때는 여기 임차인의 시세를 보세요. 6천, 8,500, 9,500, 8,500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월세가 4천에 30, 1,500에 30이에요. 2,500에 40. 그러니까 여기는 2023년도 여기는 전세가 하도 많이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싸게 들어온 거고 보통 대전의 시세가 월세가 1,000에 50, 그다음에 2,000에 40 이런 식으로 가요. 신축이 2,500에 40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 물건을 이제 세팅하기 나름인데요. 저 주변에 이제 시세를 길게는 말씀드리기 어려우니까 네이버 매물에도 좀 비슷한 매물이 나와 있어요. 이제 네이버 매물에 비슷한 매물이 14억이에요. 지금 감정가가 14억이에요.
14억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14억 정도 되는 물건을 지금 9억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물건을 10억에 낙찰받는다 치고 만약에 세팅을 한다고 하면은 17개잖아요. 그러면 전세를 한 2개 놓는 거예요. 예, 그리고 월세를 10개를 놓고 월세는 1000에 50 해서 보증금이 1억에 500 정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월세를 또 5개는 2000에 40을 놓으면 보증금 1억에 한 200만 원. 이거는 그냥 대충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에서 다가구 같은 경우는 그 시세의 한 70% 정도까지 레버리지를 조금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시세가 14억이다. 그러면 70%면은 한 10억 정도 되잖아요. 레버리지, 그러니까 대출금과 그다음에 보증금을 한 10억 정도 선에서는 전세라든지 월세를 좀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세팅을 한다. 그러면은 월세가 총 700만 원이고 관리비를 한 호실당 한 5만 원씩 받을 수 있잖아요. 받아야죠. 예, 그러면 785만 원이고 대출 이자는 그러면은 보증금을 이렇게 받았으니까 또 대출이 너무 많으면 또 이자도 많이 나가지만 또 전세나 월세 들어오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면은 대출을 조금 갚는 거예요, 2억을. 그러면 대출을 그러면 아까 10억에 낙찰 받는다 치면은 대출을 이제 7억을 받았다가 맨 처음에 제 돈이 3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대출을 2억 갚고 나머지 2억으로는 투자금을 회수하는 거죠. 그럼 결국은 투자금이 1억이 들어가는 1억이 거죠. 들어간다. 네, 그러면은 5억에 한 5.5% 정도 받으면 한 달에 이자를 23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순수익이 한 555만 원. 555만 예, 555만 원에서 555만 원이면 뭐 인터넷, 공용, 전기, 어쨌든 승강기 뭐 뭐 이런 거 관리비가 빼면 나가야 한 달에 500만 원은 남는 그런 구조가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또 이거 사기 아니냐 그러는데 예전에는 풀피로 가능했어요, 이게. 왜냐면은 아까 이 물건만 봐도 전세가 많이 세팅이 됐잖아요. 예, 전세가 하염없이 들어왔거든요. 금액에 상관없이. 근데 지금은 전세 사기 때문에 전세가 아까 말하는 대로 맞아. 레버리지 70% 안에 들어와야지만 이렇게 전세가 대출이 되기 때문에 좀 전세를 많이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월세 세팅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이 넣은 거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그래서 다 풀피로 다가구를 운영했는데 지금은 돈이 좀 들어가야 된다. 그래도 1억으로 500만을 받는다고 하면은 완전 괜찮죠. 네, 괜찮겠죠. 다가오니까 또 2년 가지고 있으면 비과세 매도도 가능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바로 그겁니다. 수요를 잘 보셔야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주변에 어마어마한 연구단지 있는 거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아까 팔코님이 30만 원 얘기하셨잖아요. 신축, 구축에 따라서 월세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저 동네에도요 500에 30, 200에 30짜리도 있어요. 그러면은 500에 30, 200에 30도 있는데 1000에 40도 있고 1000에 50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왜 그런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럴 때는 건축 승인연도, 준공연도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다가구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다가구 러버인데요? 다가구 네. 러버? 왜냐면 제가 다가구를 운영하니까 이만한 게 없어요. 왜냐? 비과세. 어떤 게 비과세냐면은 임대소득세. 아까 임대소득세 500만 원씩 1년 받으면 얼마예요? 555만 원이죠. 555만 원씩 1년 받으면 6천 넘어가잖아요. 6천이 다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6천을 만약에 내가 직장 다닌다. 직장에서 월급을 5천 받는다. 그럼 5천에다가 6천 더하면 소득세가 확 올라가잖아요. 근데 얘는 비과세다. 네, 그게 장점이고 다가구를 꼭 경매로 해야 되는 이유가 대출이 잘 나와요. 뭐 지금 대출이 뭐 이래저래 뭐 잘 안 나온다라고 하지만 다가구 같은 경우도 신탁 대출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대출도 최소 55%에서 75%, 80% 예, 이렇게까지도 대출이 나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반 매입하면은 대출 받기가 좀 많이 어려워요. 이미 선순위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가구는 대출 경매로 활용하는 게 정말 좋고요. 그다음에 일하지 않고 매달 100만 원만 받아도 좋은데 500만 원 이보다 더 줄 수 없잖아요. 일하지 않고 한 달에 500만 원, 300만 원 괜찮지 그렇죠. 않습니까? 완전 괜찮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수요만 받쳐준다면 네네. 수요만 맞춰준다면 뭐 이것보다 더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저도 아까 그러니까 숙박시설 하는 것처럼 다가구도 손이 많이 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손을 안 타나 봐요. 손이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저렇게 500만 원 받는데 한 달에 2시간? 아유 가야지. 네, 왜냐면은 아까 전에 17세대 있었잖아요. 17세대가 한 달에 만약에 2건이 월세 뭐 만기다. 뭐 그것도 뭐 전세 같은 경우는 2년에 돌아오고 월세 같은 경우도 2년 정도에 들어오고 하는데 뭐 매달같이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다가구를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준신축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구축은 조금 손 가는 일이 조금 자주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준신축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손 갈 일이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 뭐 당근에서 알바도 쓰지만 숨고 어플에서 이제 심부름을 시킬 수 있어요. 애니맨 이런 거에서 뭐 우리 집 뭐 하수구 뚫어주세요. 뭐 전등 갈아주세요. 그럼 멀리 있어도 다 그런 사람들 시키면 돼요. 당근 알바 10,000원 해서 전등 갈아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전등을 택배로 보내요. 그리고 남자
남자면 네가 갈아라. 그러고 여자면 애니맨에서 한 2만 원 주고 이제 사람 시켜서 보내줘요. 야, 오늘의 결론은 애니맨과 당근이군요. 그러니까 오히려 손이 많이 그렇게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렇죠. 단김대는 조금 저도 단김대 하고 있지만 조금 많이 이렇게 손이 가는 일이 있는데 이거는 뭐 그런 게 꾸준히 없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아까 전에 이제 그 수요에서 이 수요자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다 받고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LH 같은 경우는 빌라처럼 공시 가격의 126%로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다가구의 그런 개별주택 가격의 126%를 계산해서 LH 전세 대출을 산정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LH를 대출을 받는다 한다. 그러면은 전세가 많이 못 들어올 수 있는데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자금 대출은 그 채무자에 따라서 대출해주기 때문에 조금 수월하게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장바구니 끝났습니다. 발전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저도 이제 되게 처음에 2천만 원 가지고 투자했다가 이제 처음에 수익은 작았지만 그 수익보다도 그런 경험으로 제가 이렇게 다가구도 하고 뭐 신축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소액이지만 경험은 결코 저렴하지 않다. 그쵸. 그러니까 충분히 공부하시고 또 실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올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는 진짜 사무장님 쇼로 다시 한번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